마지막으로 최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양산 시민 여러분, 지난 7월 14일 양산시 유산동 소재 모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에서 네팔 국적 43세 타르타라는 분이 혼자 자동차 엔진 커버 성능 일을 하다가 프레스기에 압착되어 사망한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타르타 씨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양산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공정, 다시 뜨는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양산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 최순희입니다. 비단 네팔인 티르타 씨의 불행한 사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2022년 1월 26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이 사업적 또는 사업장에 일하는 모든 산업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는 것으로 동일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때 처벌을 받습니다. 문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중대산업재해가 빈번했던 이유는 산업재해보건법 위반 시 처벌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안전법상 사망사고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을 보면 징역 등을 선고하는 경우는 매년 3건에서 5건 정도에 불과하고 실행 기간도 약 9개월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처벌에 하한선이 없고 양형 기준이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치사죄보다 낮게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평균 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포괄적인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없어 위험의 외조화가 쉽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의 하한을 명확히 하고 원청의 위험한 외조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일 보호한 법률 제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산시의 산업 구조를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처럼 대부분의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차, 3차 벤더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산업재해에 대한 취약한 기업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양산시는 2024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행정 지원을 통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었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도시 양산, 산업재해율이 가장 낮은 양산시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이종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양산시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